오늘은 김진형의 북천가 본사 10번째. 야, 이제 끝이 보이네요. 이 본사 마지막입니다. 10번째 귀경길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서의 흥취와 그 다음에 한양에 도착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이니까 짧아요. 가뿐하게 심플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철종 4년 작가 김진형이 교리로 재직 중일 때 이조판서 서기순을 탄핵한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탄핵이 역습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작가가 함경북도 명천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귀향을 가면서부터 거기 명천에서의 어떤 일을 겪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유배가 풀려서 한양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작품은 유배가사이면서 기행가사적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유배니까는 되게 힘들고 고달퍼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용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귀향길에 마주한 강호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기생과의 사랑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아주 가볍고 흔쾌하게 어떤 풍류, 흥취, 이런 낭만, 로맨스,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 있는 가사들과는, 유배 가사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유배를 가게 된 이유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잘못은 저쪽이 했어. 근데 나는 억울해. 그러니까 나는 부끄러워하거나 고달파하거나 이럴 일이 전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유배가사인데 조선 후기 유배가사이면서도 어떤 유배지에서의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만원사라고 하는 작품과 대비되곤 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로 재 넘으니 북도산천 그진한 듯 서름도 그진하고 인정도 그진하고 남은 것이 귀흥이라. 남녀로 할 때 남녀는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가마예요, 가마. 남자가 타는 가마. 가마로 고개를 넘으니 북도산천이 끝이 난다. 그진한다는 것은 끝이 난다. 한마디로 이제 북도산천하고 거리가 멀어져서 이제 완전히 어디로 왔어? 서울 쪽으로 왔다 라고 하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서름도 그진하고 끝이 나고, 그죠? 그진한다, 그진하고야. 끝이 나. 뭐가 끝이 났어? 서름도 끝이 나고 인정도 끝이 났어요. 자, 끝난 건 결국 뭡니까? 유배 생활에서의 서름과 인정. 그럼 남은 것은 뭡니까? 그렇죠. 귀흥이죠. 즉 유배에서 방면된 것에 대한 기쁨만이 남아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군산어른 기억도 안 나. 회양에 중하고 김하김성에 지낸 후에 영평읍 건너서서 철원으로 밟은 후에 포천읍에서 숙소하니, 회양에서 밥을 먹고요. 김하김성 지나갔어요. 연평읍 몰라, 건너뛰었어. 철원 지나서 포천에서 잔대요. 와, 엄청 빨라요. 과감한 생략법을 통해서 속도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왕성이 어디매냐, 서울이 어디인가, 귀흥이 도도하다, 벅찬 감정의 흥을 막을 길이 없어 대단해, 흥분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고조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갈적에 녹음방초 올적에 풍설이요, 갈적에 배의더니 올적에 청포로다. 적객이 어제라니 영주학산 오늘이로구나. 자, 여기까지를 보니까 이거 갈적에 올적에 어제 오늘 대꾸법이죠. 녹음방초라고 하는 건요, 여름철의 어떤 자연경관이에요. 근데 갈 때는 여름이었는데 올 때는 겨울이래. 그만큼 계절이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는 거죠. 귀향 갈 때와 방면되어 돌아올 때의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갈 때는 베이야. 베이라는 건 배옷이에요. 배옷은 하얀 옷이야. 즉 벼슬하지 않은 사람이 입는 옷이야. 그러면 청포는 벼슬을 한 사람이 입는 옷이야. 그러니까 녹음방초하고 그 다음에 갈 때잖아. 자, 베이가 같은 맥락이라면 겨울하고 청포가 같은 맥락. 이거는 긍정부정이라기보다는 계절이 겨울이 됐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맥락 잡고 이렇게 맥락 잡으면 돼요. 적객이 어제야. 적객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써놓을게요. 갈 때는 흰 옷이었으나 올 때는 관복이네. 적객이라는 건 유배객이죠. 어제는 유배객이었는데 오늘은 뭐야? 영주 학사가 되어서 오는구나. 술 먹고 말을 타면 풍정이 절로나고 회포. 기쁜 마음이 저절로 나고 그러겠지. 산 보고 물 건너면 노래로 겨왔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이 소리예요. 즉 한마디로 말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사여생 이 몸이야 천고후걸 이 몸이야 축성령 넘어가니 삼각산이 반가워라. 만사여생 여러 번 죽을 뻔했어. 10,000번은 죽을 뻔했는데 나머지로 살았어. 한마디로 뭐야? 그렇죠. 구사 일생이 되겠네요. 천고호걸이 이 몸이로구나. 스스로 온갖 고생을 겪어서 천하의 호걸이라고 여기고 있대요. 근데 고생한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축성령을 넘어가니 삼각산이 반갑구나. 여기서 말하는 삼각산이 어디예요? 북한산이죠. 북한산에 누가 있어요? 임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금이 계신 서울에 도착했음을 나타내는 어떤 기쁨이 드러나고 있다. 반가워라. 허공에 솟았으니 기흥이 높이 있고 만수 상화피니. 상화라고 하는 것은 서리가 내려 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설상의 춘광이라 눈서리가 마치 봄비와 같구나. 봄빛과 같구나. 즉 한마디로 아까 겨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겨울인데 춥지가 않아. 봄 같아.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귀양의 처지에서 벗어난 화자의 처지와 조응되는 연결되는 자연 풍경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각에 재배하고 삼각이 누가 있는 곳이라고 했죠? 임금이 있는 곳. 임금이 있는 곳에 다시 절을 하고 왜 절을 해? 감사합니다. 이거죠. 다락원으로 들어가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인사하고 다락원. 다락원이라고 하는 건 의정부 쪽에 있는 건데 지금의 영마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숙소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 들어오기 전에 숙소. 관주인이 마침 나와서 여관의 주인이 나와서 울음으로 반기시고 동대문으로 들어가니. 자, 의정부에서 동대문 들어가는 거 금방이지 뭐. 성상님이 무강 만수무강하세요 할 때 무강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윗사람의 안부를 묻거나 건강을 기원한대요. 그러면서 동대문에 들어가니 임금님은 건강하신가? 일단 뭐야? 임금부터 먼저 묻는다는 거야. 괜찮은지. 한마디로 나는 뭐야? 충신이라는 거지요.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동대문까지 서울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사 10번째 귀경 및 귀향길에서의 흥취와 서울에 도착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